김정은 초반에 인기 많았죠? 제가 지금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미국에서 관점이 어땠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등소평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마당 세대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초반에 어때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기대 엄청 했었죠. 김정은이 초기 집권했을 때 당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모란봉 악단이 그때 이제 김정은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악단이었어요. 근데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화려하게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배우자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맞아. 근데 생각보다 옷이 노출이 조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약간 반대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꾸며지는 무대 중에서는 노출이 가장 심한 느낌? 홍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 우리나라는 군대 군인들 가면 아이돌들 와가지고 하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군인들한테 그 CD 알판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돌렸어요. 정말로? 그리고선 처음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군인들도 이거 보면서 기분 좋고 못 보던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짧아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양의 MZ세대는 이미 한류를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소녀시대 막 이런 숏 바지 입거나 춤추는 것도 다 봤고 그러다 저걸 딱 보니까 뭔가 따라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아직 많이 촌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뭔가 젊은 사람이니까 역시 바뀌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서 기대를 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나이가 만 26이에요. 와, 진짜 MZ죠. 그때 완전 MZ네요.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랑 김정은이 연령대가 같아요. 맞아요.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분명한 건 제가 보는 관점은 김정은이 초기에 장마당 세대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처음에 북한 청년들,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펼치긴 합니다. 수영장 만들고 막 그러고. 그렇지. 2018년에 우리 남북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저희가 취재하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속내를 털어놨냐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하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으로 가고 싶다. 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집권 초기까지 김정은은 개혁의 개방의 의지가 있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펼쳤던 정책들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유학파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우와. 이거 그냥 지산이라 해도 느꼈는데? 전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도 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할아버지랑 똑같이 보네. 여명거리. 메르트. 이런 것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이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와, 이거 진짜 파격이네. 너무 달라졌다. 미국 음악. 그러네. 이게 춤추면서 연주하는 게 되게 파격이었어요. 이 북한의 이 기성세대하고 장마당 세대하고 좀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만갑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내에서는 미공급 세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미공급이요? 네네. 계급이 끊겼던 시기여서 미공급 그러네.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보고 이제 자본주의에 노란 물이 들었다라는 이제 표현도 쓰면서 그러는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제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약간 재미 위주로 봤다면 저희 세대는 막 호기심이 왕성할 때 막 습득하고 이럴 때 그걸 보면서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고 어려서 접하면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저는 집에서 진짜 경험을 했었는데 엄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 사상교육이라는 게 정말 빡세게 했지만 당근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상교육이 너무 잘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상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 거부할 때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그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같이 남조선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조국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성세대는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조국이 뭐 그렇게 해봤자 우리한테 뭐 쌀 주냐, 뭘 주냐, 주는 게 없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녀가 한국에 와서 계속 엄마가 걸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엄마 여기만 오면 돼라고 하면서 결국 목적지는 안 알려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만갑 송주건만 해요. 네, 그리고 왔다가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최악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 버려지지, 빨간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 세대는 좀 버려지지가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난 가겠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경험하려면 뭔가 간접적으로 자기한테 접촉이 돼야지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이들의 차이가 똑같은 영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다르지. 네. 이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TV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새로운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말고도 저게 그런 게 있네 하면서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장마당 세대, 뭐 미공급 세대는 무조건 알바를 해야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벌어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북중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이 좀 많은 알바들을 해요.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팔지 못하는 제품들을 집에서 팔거든요. 그러면 찾는 사람들을 보고 보이지도원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고 데려가죠. 나를 또 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다 몰수하니까. 맞아, 예를 맞아. 들면 뭐 파마약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그런 불법적인 것도 많아요. 북한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데려다주고. 마약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해는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마약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동해를 통해서 막 일본에다가 공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알바는 약간 한국으로 말하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돈 있는 집 애들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패션이나 또 상류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화로 접할 수 있고 또 예쁘게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북한 이제 MZ 세대들이 왜 이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치되는 게 아니고 무리 배치입니다.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교원 그냥 무리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도 뭐 월급이 2,750원입니다. 2,750원이면은 북한에서 계란 3알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달에 월급을. 한 달에. 월급까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내가 그 배치 받아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쌀 1kg 받으면 못하니까 대신 더벌이를 해야죠. 북한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만 평양을 비롯해 지방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투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흔히 낙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낙서.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 있을 때 2015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이제 시멘트에다가 김정은 똥돼지라고 써놨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신촌 군당에다가 당은 뭐하냐라고 써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투소 사건 한 사람들을 잡아내질 못하니까 돌리는 걸 어떤 사람들한테 돌리냐면
어린 애들이 갖다 써놓은 거 같다. 그렇게 처리해버려. 네,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못 잡으니까. 장난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이게 편하구나.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해요. 네, 그러니까. 보고는 하고 위에다. 보고하죠. 7번 동지 똥 싸개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디다가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담장 그리고 맞아, 또 벽에다. 도로 밤에 시멘트로 된 바닥에다. 도로, 네, 이런 걸로 페인트 칠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인트까지? 안 지워지는 거 막. 안 지워지는 거 북한에 가면 그 기름칠하는 거 있어요. 그 트랙터로 폐유. 트랙터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거 갖다가 그런 거 갖다 쓰죠. 북한에 있었던 전 영국 대사 존 에버레드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두 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 북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이제 폭망하게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스스로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내에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반혁명 사상 경향들, 비조직, 무규율,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MZ세대들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와. 근데 이 표현을 저 같은 북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되게 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노동당이 인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그런데 이 세대 격차, MZ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민심 이격 때문에 노동당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와, 아니 이 북한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김정은이. 근데 장마당을 무서워한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장마당 세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당이 우리한테 배급을 안 해준 세대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빚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생존을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의 3대 독재에 대해서 가장 로열티가 떨어지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자력갱생의 시대. 그렇죠. 부모 세대와 다르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자란 장마당 세대가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밥줄을 지는 거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모든 걸 배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의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왜 우리 간섭만 해? 그렇죠.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쓰는 거고 오히려 당에서는 자꾸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잖아. 뻑하면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갖고 굉장한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너 없어도 내가 먹고 살고 국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만 되는 존재 이런 애. 충성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없다. 근데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어휘를 선택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완전 충격적이에요. 그냥 뭐 그 세대한테 인기 없다, 걔네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버림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그 세대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버린다. 우리가 그 버림을 그러네. 받는 입장이라 이게 갑을 관계를 확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표현이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일러 씨가 포인트를 잘 잡은 완전 게 포인트.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꽃피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선택을 받는다. 맞아. 반대말은 버림을 받는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선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건데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지. 김정은의 머릿속에 사실은 민주주의의 개념, 사회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식한 거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 인민들의 버림을 받는 것은 구테타나 아니면 혁명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 개조의 일환인지 어떻게 보니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한테 그 결혼, 연애까지도 간섭한다고 그러던데. 결혼까지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요. 보통 건데? 그렇죠.
일단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저출산에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군대를 10년간이.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대가족이었다가 그다음에 소가족, 핵가족이었다가 지금 그것도 해체가 돼가지고 개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지만 사실 가족에 대한 충성심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4대, 5대 세습까지 가야 되는데 북한이 인구가 그 재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개조까지 해서라도 너희들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까지는 형제하고 그래도 막 4명, 5명 했거든요. 근데 저희 또래는 거의 다 외동이었어요. 2명이면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공급 때 자식들이 많던 사람들이 다 갈 일 못해 다 굶어 죽었어요. 애들이. 근데 죽은 자기 뭐 친구, 뭐 형, 오빠들이 다 그런 삶을 겪고 나니까 지금 장마당 세대들은 내가 애를 많이 낳으면 얘네 어떻게 먹여 살려 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절대 수용을 못하죠. 문제가 심각하죠. 이 지원금 심각한 거구나. 7,500원이면 원시 한 어느 정도 돈일 것 같아요. 북한 돈 7,500원. 저 얼마 안 되겠지. 한 달 월급? 한 달 월급 정도 될까요? 북한에서 의사가 받는 한 달 월급의 3배라고 해요. 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맞나요? 이 7,5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쌀 물가가 올라서 1kg밖에 안 되는 돈. 그럼 다 뭐 먹고 살아요? 임금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무슨 이상한 곳이야. 저도 운동할 때 제 월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4,000원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북한에서 1급 정도였는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월급이 4,000원인데 맹비를 5,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내가 항상 돈 냈어요. 뭐 맹비, 뭐 무슨 비, 무슨 비 하면 되게 많잖아. 국가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받지는 않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돈 내는 거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휘어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저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따라서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김정은 옆에 고위직이 밥은 잡쌌어? 걸리는 거잖아. 바로 걸리는 거죠. 걸리는 알아들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21세기에 총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사형도 막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왜 한류가 들어오는 것을 겁내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MZ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아저씨는 또 기억하실 거예요. 그 1979년도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그 호메이니 옹 이 집권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이걸 카세트 혁명이라고 불러요. 카세트 테이프 혁명이라고. 그래서 카세트.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너희들 지금 어떤 그 나쁜 왕 밑에서 그 신음하고 있고 외부 상황 이렇다가 다 녹음해가지고 싹 뿌린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란 시민들한테. 그거 몰래 듣는 거야? 몰래 듣고 야 우리가 좀 속고 살았구나라고 멘붕이 온 거야. 현타가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란이 무너졌어요. 카세트 테이프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고의로 돌린 거예요? 고의로 돌렸어요. 이슬람 근본 세력 호메이니옹 측에서. 실제로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유포가 됐잖아요. 한류, 사랑의 불시착 등등 이미 깔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현실을 안주하고 할 수가 있어.
이제 안 이상은 비교가 돼요. 그치. 저 바깥 세상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고? 뭐지? 야, 이거 정말 뭔가 부조리하구나. 들고 일어나자. 제2의 이슬람 혁명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도 매체라는 게 요즘에는 무기예요. 무기다. 네, 그렇게 정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북한 같은 곳에서는 매체라는 게 애초에 선전물이긴 하니까 그러면 물론 지역적으로 어디서는 뭐 이게 진짜 완전히 진짜 그게 바깥 세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많죠. 거예요. 과연 맞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예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건데 많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임팩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싸워요. 아니다, 맞다. 저거 가짜다. 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뭐 굶어 죽고 막 이런데 멋있는 모습만 드라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좀 남조선에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사실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말도 맞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안 좋은 면이 아니라 더 좋은 면 쪽으로만 생각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양마당 세대, MZ 세대는. 옛날에는 세 명 이상이 못 모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지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남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남한 테이프나 뭐 어쨌든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한다던가 남한 말씨를 쓴다던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세대부터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 그러나 MZ 다음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MZ 세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알파 세대까지 지금 그렇죠. 알파 세대가 뭐예요? 통제가 이제 될까? Z까지 갔잖아요. 네, 알파벳 다시 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 문자에 들어가는 거죠. 알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타 세대. 코로나 할 때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델타. 그런 거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Gen Z가 끝나는 거는 2012년도이니까 딱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제 알파 세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만지면서 자란 세대.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뿡뿡이를 보던 큰애가 있었는데 둘째는 이 탭을 통해서 그렇지. 자기가 3살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이른바 가능성 있는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도는 있었어요. 소년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돌렸냐? 한번 화면 보시죠.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도 옥색에 단련하여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갖다 모였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명세가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선물 정치야. 어머. 일본 샀어. 손목시계.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근데 저게 정말 뭐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면은 미쳐요. 그러니까 집단이 저렇게 세뇌가 되면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히틀러의 유겐트라고 해서 18세 이하의 소년단들이 있었는데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무너지기 직전에 끝까지 총 들고 난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덤볐어. 부모가 갔어. 야, 정신 차리라고 나 따라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빠를 욕했어요. 아니 히틀러 우리 총통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빠는 그건 정말 충성심이 없다고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요. 애들이 세뇌가 되면. 알파 세대들에게는 일반 모니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더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메타버스, 그다음에 멀티버스 이런 세계관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거든요. 아마 타일러 씨 궁금할 거예요. 북한 알파 세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 세대라 함은 일단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일상이 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될 때 우리가 그 세대를 묶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MZ세대한테도 통신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보의 자유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라는 이론적인 그 지금 MZ세대 이후의 제너레이션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임종인 교수는 이런 전망을 했어요. 북한이 매년 10억 달러 상당 탈취할 정도로 막강한 사이버 세대를 키우고 있다. 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테러죠. 인터넷은 안 되지만 특정 아이들, 우리로 따지면 알파 세대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인 해커 IT 전사로 육성을 해서 중국에 보내서 이제 10억 달러 상당을 탈취하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의 어떠한 별동대적 성격이지, 글쎄요, 북한에서 MZ세대 이후 알파세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MZ세대는 잡기 그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잡아보자 하는 건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랑, 이미지 정치인데 우리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대적인 아이스크림 생산 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 음료들을 더 맛있고 질 좋게 만들어서 당의 인민적 시책 실현이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학용품을. 뭐야? 아, 우리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 왜 애꾸러기가 될까요? 부모들의 애매한 태도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억제합니다. 어은영 박사님 걸 따라했네. 직장일과 가정일에 바쁘더라도 어린이를 많이 관심해주는 부모들의 따뜻한 사랑, 꾸준하면서도 귀여워. 반복적인 교양으로 어린이들의 미래를 갖고 갑시다. 저런 보여주기식. 아유, 사랑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애꾸러기. 아니, 이렇게까지 알파 세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아이들을 챙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서 실패한 세대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실패한 세대고, 사실은 그 고난 행군 때 막 굶어 죽기도 하고 이랬던 세대란 말이죠. 그 당시에 막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만은 뭔가 성공을 해가지고 체제에 충실한 그런 세대로 키워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애꾸러기라고 하는데 애꾸러기는 무슨 뜻이에요? 장난꾸러기 뭐 그런 뜻이에요. 애매기는 말 안 듣는 애기들. 애먹이는 아이. 근데 장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나요? 써도 되는데 뭐 자기네 딴 애들은 아마 귀엽게 한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귀엽게 하려고. 뭐 이게 뭐 오늘 어제 나온 영상이 아니고 뭐 북한에서 무슨 종합식료공장 생기면 다 뭐 아이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영상들 홍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건 다 뭐 어디 가는 아이스크림이요, 뭐요, 이거 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평양? 뭐 평양은 평양 공화국이기 때문에 조금 주겠죠. 지방에까지 여기서 이제 홍보물에 나오는 것처럼 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그냥 사 먹는 거죠. 저게 다 그냥 시중에 유통이 돼서 비싼, 이게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가격을 주고 저 음료수를 사 먹고 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아까 여기서 분유,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젓가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 분유를 가지고 먹일 수 있을 정도면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다른 이름도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젓가루지? 이런 것도 사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나간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먹는 거는 다 수입산이에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몰로코 뭐 이런 러시아산을 다 애기들이 먹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끼 더 비싸요. 맞아요. 북한끼 더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북한 거 먹을래? 중국산 먹을래 하면? 무조건 북한산이죠. 국산. 네. 저희 때는 북한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거는 약간 그런 찌라시도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중국 거는 많이 그래. 뭐 약 같은 거 샀다더라. 근데 약간 뭐 병에 평양 같은 걸린다더라. 아 맞아 있었어. 그래서 국산집 맞아요. 서점하고 국산이 국산이 더 비싸요. 진짜? 그래요? 이러다가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 오늘 내일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난 5월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지는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지, 먹물.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을 또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 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게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목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에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세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게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거 요거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세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의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혜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
쓴다는 건랄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19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네. 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존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밑에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불쳐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인성 변조도 안 하고.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이야,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랐지만 확실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른 영상보다 이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가장 놀랐어요.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놀래요?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좀 까잖아요, 바닥에다.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그렇죠.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그래요, 말랑거리는데. 벌렁벌렁. 와,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유도사님 심장 괜찮다.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를 맞아요.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오케이.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종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생각도 너무 멀쩡해. 아, 충격이야, 충격. 남의 나라 공항에서.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부터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가면 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뭐 똑똑하고 소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김한솔을 내세우는 게 그 백두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워낙 그 백두 혈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정통성으로 인식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른바 혈통에 의거한 통치에 대한 반발인데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백두 혈통을 데려온다라는 건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자유조선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네.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그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목화물을 실종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불순분자들과 국가 정보 분모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인민의 처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혁명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장문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합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보살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예,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예,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의 이어싸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일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미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일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독립동 생각하겠다. 최근에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는 그 외신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추가돼서 이렇게 붙는 게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몰리는 듯한 참 굉장한 어떤 불안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오기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에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형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빨치는 되어. 이야,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대 행진할 때 이제 북한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거든요.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원수들에게 혁명의 붉은 칼을 쳐갈길 서리빨 대오. 이러면서 이제 방패를 들고 가고 셰파트를 끌고 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위에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시위 이렇게 방패와 셰파트로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서리빨 대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산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